나 묘지 못 없애. 너 알아서 해. 배째.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해?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제가 얼마 전에 분묘가 있는 땅을 하나 낙찰받았거든요. 분묘가 있는 땅을 해결하려면 분묘 주인을 일단 만나야 되는데 분묘 주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꼭 만날 필요가 있나? 서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찌됐든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묘지가 있으면 묘지 주인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내 경험칙상 묘지의 성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조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묘지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박쳐 뒀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시간을 버텨서 무용고묘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건데, 그래도 뭐 어찌됐건 차전은 봐야 하잖아. 그렇죠. 차전은 봐야 되는데 일단 차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묘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무턱대고 묘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철거 소송을 걸기보다는 미리 밑작업을 좀 해놓는 게 좋아. 그것 중에 하나가 다 알다시피 일단은 전 주인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게 좋지. 일단은 전 주인이 묘지 주인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지.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더라도 내가 비빌 때라고는 전 주인밖에 더 있어? 그렇죠. 아니더라도 전 주인은 그 묘지 주인을 알 확률이 수도 높으니까. 있으니까. 알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데 내 경험칙상 그 전 주인에게 연락이 다시 오냐? 아마 10건 중에 한 건이나 올똥말똥 할걸?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나 편지를 보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경우 답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의 없지.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경매로 땅을 날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묘지를 치우라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묘지를 치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묘지의 관리 상태를 보고 묘지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절 앞두고 명절이 9월 달이면 한 8월이나 7월 말 정도 그쯤 돼서 거기 가가지고 말뚝 하나 박아 놓는 게 나는 제일 낫다고 봐. 토지 주인입니다. 제 땅에 분묘가 있으니 뭐 빠른 협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이게 또 별것 아니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창피해서라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묘지를 이장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지루하게 오가. 그런 다음에 법정으로 가도 안 늦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법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그렇지. 만나게 이미 된다니까.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와서 분묘기지권이 있다 없다를 다투는 것은 나는 오히려 소송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지는 않거든. 그래서 묘지 주인을 찾은 방법은 첫 번째는 편말을 붙이고 기다리는 방법. 물론 여기에 추석이나 설날을 반드시 하나를 넘겨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왔으니까 무연고 처리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쌓을 수가 있지만 그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연고묘 처리해달라? 인정 안 해주지. 그렇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뭐 어떤 마을이 형성돼 있고 그러면 진짜 바카스 사들고 이장한테 다 물어보면 거기에서 거의 다 걸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협상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묘지 주인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볼 때는 50%는 해결이 됐다고 봐. 그렇죠. 일단은 협상 대상자를 만났으니까. 일단은 소송에 들어가도 대상자가 없으면 굉장히 이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소장 냈으니까 나오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묘지 주인을 먼저 찾는 것에 좀 힘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도
분묘 철거 소송을 한번 해봤는데 그 상대방이 이게 특정이 안 되니까 계속 보정 명령이 네, 나오잖아. 보정을 하고 제가 변론기일에 가도 판사가 분묘 같은 경우에는 분묘 주인이 특정이 돼야 판결이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판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결국에는 제가 승소해서 분묘가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묘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걸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경험력이 좀 풍부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묘지 주인을 만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요령이고 또 그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도 이게 보통의 내공을 가지고는 쉽지 않아. 그렇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 묘지 못 없애. 너 알아서 해. 배째.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해? 이런 가능한 변수를 잡아가는 것이 이 분묘가 있는 땅을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가 않으면 이런 땅으로 아무리 좋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세세한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땅에 분묘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 땅이 경매로 나왔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가 낙찰을 받았어. 과연 그 사람에게 우호적일까? 아니겠죠. 절대로 우호적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거는 거의 70, 80% 먹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묘지 주인을 어떻게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것도 꽤나 조금 많이 느껴져. 그 얼마 전에 임장을 나가서 사실상 그냥 산인데 다른 데는 다 풀숲이 우거졌는데 한쪽만 묘지를 정갈하게 만든 데가 있어. 네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보고 비석이 없어서 정리정돈을 안 한 거다. 비석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 묘지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또 묘지에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비석을 잘 세웠다, 또 상석을 잘 만들었다, 그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봐. 찾으려고만 하면 나오는 게 묘지 주인이고 또 그냥 유야무야 내버려 두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게 이 묘지 주인인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분묘가 있는 땅을 접근하는 초보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첫 번째로 묘지 주인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묘지 주인과 협상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은 그만큼 묘지 주인에 대한 정보를 좀 끌어모아야 한다는 거지. 일단은 분묘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묘지 주인을 잘 찾고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와 정보를 잘 알고 있으면 50%는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싸움이야. 그 사람한테 하나 더 준들, 하나 더 뺏어온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냉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또 그런 멘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몇 번 해봐야 되겠지. 이번 시간에는 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접근할 때 분묘 주인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리고 협상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언제 분묘 주인과 협상하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욕심을 좀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